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9강으로서 한손노트 페이지 33페이지에서 키 9번 납세무 소멸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작년 시험에서 이 납세 의무 소멸에서 나왔죠.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면은 납발 의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소멸입니다. 그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했다. 납부했으면 당연히 납세 의무는 소멸되겠죠. 충당. 충당이란 말은 메워준다. 돌려줘야 될, 환급돼야 될 세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다른 세금에 메워주는 것을 보고 충당 그래요. 그럼 다른 세금에 메워주면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겁니다. 환급된 세금들은 다른 세금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충당에 대한 글자 있으면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과의 취소.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부과의 취소, 취소란 말을 배웠을 거예요. 취소란 말은 소급에서 무효다. 부과는 고지서 나간다. 나갔던 고지서를 소급해서 취소, 무효화시켜요. 그 무효화시키니까 그 고지서에 적어져 있는 세금액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 부과의 취소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 만료에 대한 내용은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안 들켰죠. 안 들켰으니까 납세의무는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척기간의 만료.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이 제척기간은 부가권이 끝났으니까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끝났으니까 소멸되는 거고, 이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징수권이에요.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됐음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기를 하고 조심하실 점을 말해줄게요. 상속과 합병이에요. 이 상속에 대한 내용과 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은 납세의무 승계입니다. 승계로서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채무도 물려받아요. 그럼으로써 이 아버님의 채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 거예요. 이게 승계지 소멸사유는 아니죠. 이제 여기서 기억할 거, 상속과 합병은 승계다, 이어받는 거다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볼 때에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소멸시효라 그래요. 이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되는 건데, 일반적 내용으로서는 이 행사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리고 5억 이상의 국세였다 하면은 그때는요 10억 이렇게 나와져요. 자, 여기서 우리 한글 공부합시다. 산수 공부해야죠. 물론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에서 다 배웠을 건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 이하 이렇게 나오면서 이자가 있으면서 앞에 숫자가 있으면 포함한다 하시면 돼요. 숫자를 포함한다. 숫자 포함이니까 여기는요 5억이겠죠. 5억인 국세는 10년으로 되겠죠. 다시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없이 미만, 초과 이렇게 나온다면, 이자가 없다면 앞에 있는 숫자는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앞에 숫자 포함됨으로써 5억인
국세는 10년. 그리고 지방세는 여기에 10%예요. 5억에 10%니까 5천만 원 이상이니까 5천만 원인 경우 10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5억 5천만 원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5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의 시작한 날짜에 대한 내용으로서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국세, 지방세, 신고에 의해서 납세 확정된 세금들은 보유만 외세금, 보유만 외세금이니까 취득세랄지, 그리고 등록 면허세랄지, 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정부가 결정한다 이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예요. 이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럼 어디에 될까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세세, 그리고 신고 납부되는 세금에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하죠. 이런 경우는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연결해서 볼 때에 먼저 35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로서 보죠.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봐요. 익숙한 글자 보니까 소멸시효. 앞에는 지방세, 국세. 지방세, 국세니까 모든 세금이죠. 모든 세금의 소멸시효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제 문제 키 잡았죠. 1번 봅시다.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자, 보니까 10억이죠. 10억이었으니까 이때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겠죠. 2번에서 지방세가 1억인 경우, 1억인 경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5천만 원 이상이죠. 5천 이상에 대한 내용이니까 1억이니까 10% 5천만 원. 자, 여기는 원래는 5억 이상이었죠. 5억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그래서 10억이니까 10년. 그 여기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이었으면 10년입니다. 그래서 1억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10년 가야죠. 그런데 7년 틀렸죠. 3번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 원인 경우. 자, 지방세가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몇 년?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왕선된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리고 4번 갑시다. 4번의 단위로서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정부가 고쳐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으니까 정부가 밝혀낸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지자체가, 국가가 세액을 산정된 거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 기산일은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납부 기한의 다음 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5번에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자체가 경정하는 경우, 여기도 지자체가 경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니까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하죠.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이때는 고제에서 납부기 한에 다음 날로 한다. 다음 날이다. 맞죠? 5번은 맞는 문장 됩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 5번이 되겠죠. 5번이 답으로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2번 갑시다. 2번에 대한 일로서 과세 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 세액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충당할 수가 있죠. 환급해야 되는데 그 환급된 금액은 다른 세금에 메워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충당할 수 있는 건데 충당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 소멸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37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우선권 10번 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에서 당해세, 당해에 해당되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을 배웠어요. 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건 중개사법에서 충실하게 배웠으리라 믿고 저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상세적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상세적 내용으로서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당해세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개사법에서 배웠을 거니까 그때 중개사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문제와 같이 연결해서 풀어보기를 하고 저는 42페이지에서 11번 키인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온 쪽인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